지금 국가가 부채율이 지금 181%입니다. 정부는 5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고 광의 부채, 군인연금 이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81%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은데 현재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 이런 거죠.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의 서학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의 약점 한번 보시면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환율 1,500원 찍었습니다. 아마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강력한 노조, 또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오는 유입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유출이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3.5%입니다. 45%나 43% 차이도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00만 명 단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45만 명하고 43만 명이면 2만 명이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게 71년생 105만 명인데 71년생은 그래도 취업이 좀 됐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 43%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인세가 우리가 26%입니다. 미국은 21%예요. 우리가 세금이 더 낮습니다.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나라에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60%죠. 싱가포르하고 캐나다 20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 한번 보시면 한미와 한일 통화 사업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도 이제 80% 줄었죠. 71년생 100만 명에서 원래 23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세계 평균의 법인세, 상속세가 세계 평균 15%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무역 의존도는 세계 2위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장점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죠.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썼는 이유가 환율이 1,500원, 1,600원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걸 막는 방법을 이 책에 써놓은 겁니다. 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 30%라고 써놨고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다시 또 환율이 1,500원을 찍었지만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환율은 1,500원, 1,600원 계속 올라갑니다. PPT 보면 미국이 30조 달러, 중국이 20조 달러, 한국은 2조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없습니다. 한 40위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20위까지만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 학자들은 35위에서 40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한 3%를 넘었다가 다시 이제 2%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국민의 70%가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를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꼭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 주식이 한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보유액 한번 보세요. 저는 학자니까 매일 한국은행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외환보유액을 추이를 조사를 합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바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매달 외환보유액 추이나 금액을 조사해서 데이터가 몇 %인지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4,200억 달러입니다. 대만을 한번 보시면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천억 달러나 더 많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면 한국은 GDP 대비 23%,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외환보유액이 GDP의 20%밖에 안 됩니다. 스위스, 홍콩, 대만 전부 다 70, 80%, 100%가 넘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현재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러시아도 외환보유를 비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 중요하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나 일부 학자들이 외환보유액 충분하다 이렇게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환율이 오르냐? 외환보유액 충분하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한 1조 달러까지 비축을 해야 됩니다. IMF가 제안한 것은 한국은 7천억 달러인데요. IMF
IMF의 말을 들어 아르헨티나 10번째 파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IMF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부 다 미국의 정부채와 채권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동원할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200억 달러씩 10년을 주기로 한 겁니다.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으니까 현재 바로 그런 이유다 볼 수 있죠. 자,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원달러 회귀 분석입니다.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60년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환율은 이렇게 서서히 오릅니다. 데이터의 추세가 86%라는 확률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니까 정확하다. 여러분들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환 통계를 보면 이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되겠고, 일부 사람은 금을 투자합니다. 금은 76% 확률로 오릅니다. 제 아시는 분은 종로 상가 가서 10돈씩 삽니다. 10돈 사면 부가세를 빼고 한 85만 원입니다. 동네 금은방 가면 한 돈 지금 105만 원입니다. 20만 원 정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은 현금을 들고 가서 금을 10돈씩 모아라. 한 돈씩 모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방에 가면 1g씩 팝니다. 1g 한 20만 원 정도 하죠. 옛날에는 한 돈이 5만 원이었다가 지금 한 돈 돌반지 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은 있어야 되니까 금은방이 너무 어려워서 1g씩 실반지로 이제 돌반지 하라고 줍니다. 그래도 20만 원이에요. 한 돈은 4g이 안 됩니다. 한 3.8g 정도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달러 자산이나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 또는 회사 법인 자금. 회사 또는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나스닥 지수 QQQ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는 S&P 500 지수를 사라. 제가 강의에서 만난 젊은 친구는 회사 법인 자금 한 50억을 나스닥 QQQ에 투자했더라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매년 15%씩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 30%씩 오릅니다. 매년.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 평균이 그렇다. 이제 평균은 플러스 15%, 30%까지 나옵니다. 10년 평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결론은 개인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법인 자금으로 소중한 자금이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급락을 하지 않는 S&P 500 지수, 뱅가드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라. 그래프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조 자산가에 된 비중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보세요. 미국이 60%,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2018년도 기사인데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1조 자산가가 된 80대의 투자법.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5조 달러, 삼성전자는 지금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20% 급락을 했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법인 자금으로 사야 되는 거 S&P 500 뱅가드 지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로 600달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 법인 자금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런 주식이 안전하다. 물론 이런 주식도 2008년 위기나 지금 이란 전쟁 이럴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1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매년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프로 보고 계십니다. 양쪽 다 미국에서 1등, 한국에서 1등 주식이다. 1등 주식이 가장 좋다는 거고. 지금 보는 그래프는 아까 물어봤던 이자율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이자는 88% 확률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자가 90% 확률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낮아야만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자는 계속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국의 이자율 추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80% 확률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내리게 되면 주식, 부동산은 함께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위기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달러 자산을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원달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인데요. 97년 위기와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오릅니다. 저는 올 연말 안에 환율 1,550원, 600원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1,700원, 후내년에는 1,800원.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사놓으면 미국 주식,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미국 주식을 사놓으세요.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는 1등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만 또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20배 정도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급등을 하지만 또 급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급락은 싫다. 이러면 그냥 나스닥, QQQ 이런 거 사놓으면 됩니다. 다 달러 기반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대외 경제죠. 우리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은 86%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나봤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절반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의 부채율은 70%로 낮춰놨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채율이 지금 181%입니다. 정부는 5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고 광의 부채, 군인연금 이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81%. 지난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은데 우리가 절대로 재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알뜰하게 재정을 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의 위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도 있고 또 노인연금, 복지연금 이렇게 더 많은 재정을 확대합니다. 재정은 한번 줬다가 다시 줄일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113% 복지를 늘렸다가 줄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를 프랑스는 월 1,0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실업급여를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는 늘리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728조의 33%가 복지비로 나갑니다. 국방비가 10% 정도, 한 70조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는 게 우려고, 원래 우리나라 물가 2% 올랐고, 최저임금 2.9%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재정은 8.2% 올랐습니다. 현재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 이런 거죠.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스스로가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국가만 믿지 말자. 원달러 환율 문제 없다. 뭐 환율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 스스로가 대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서로가 달러 자산을 함께 가져야만 이런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다. 너무 국가만 믿지 말자. 스스로가 대비하고 현금을 비축하고 미국 주식과 금을 함께 보유해서 달러 자산을 일부라도 가져야 된다. 삼성전자 한 주 사세요. 엔비디아 한 주 사시고 금 한 돈. 결혼하면 금 한 도씩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라도 사봐라. 엔비디아 한 주 사보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 엔비디아 한 주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전한지 엔비디아가 안전한지 수익률이 누가 높은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우리나라 청약통장 만드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돈이 필요하면 계약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에 만약 300만 원이 있죠. 그 95%까지 대출해 줍니다. 28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이자는 예금 금액의 1%만 더 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1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운 장관은 청약통장으로 6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하나가 60억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계속 강남에서도 몇천 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경쟁률 낮은 건 100대 1도 있습니다. 청약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만 제일 작은 거 하면 됩니다. 18평, 10평. 잠실에도 1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통장 준비하고 그다음에 한 주라도 주식도 사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석유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팔았습니다. 석유 가격은 10배씩 올랐다가 10배씩 내립니다.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달러, 지금 한 80달러 정도 됩니다. 석유 가격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